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여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후에 만남이 지속된 이후에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일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인 거죠. 사랑을 시작하면서요, 이별을 염두에 둔 사랑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초혼이든 재혼이든 미래를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요, 흔히 남자들은 100살이 되도록 이쁜 여자, 고운 여자만 찾는다는 농담을 하곤 하는데요. 그녀가 아무리 이쁘고 이뻐서 그저 보고만 있어도 침이 흐를 만큼 이뻐 죽겠다면, 그래서 그 이쁨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심정이 아니라면 이런 여자분은 삶에서 미리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건요,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인 여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삶이 고달파지고 뒤통수 맞을 확률이 높은 그런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그런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쁘다고 주위에서 칭찬을 하면 성형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이제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옛말이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돌려까기를 한다든지, 눈이 어쩌네 코가 어쩌네 하면서 인신공격성 그런 흉거리를 찾는 거죠. 그렇게 상대가 여자라면 질투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연인이 눈길을 주는 게 싫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흉을 볼 수도 있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과 비교 대상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어떻게든 흉볼거리를 찾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결혼한 이후에 시집 식구들을 씹고 뜯고 맛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마저도 뒤에선 남들에게 별로 좋게 얘기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능력이 있니 없니부터 나니까 살아준다는 등.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 언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요, 삶 속의 작은 기쁨들을 놓치고 살게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또 가스라이팅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에게 오는 어떤 피해가 없는데도 부정적 사고가 고착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 하나인 부정적 사고죠. 같은 말을 해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하는 잔소리와요, 나르시시스트 가스라이팅의 언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적 언어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 넌 안 된다고, 나 없이 네가 될 것 같아. 상대의 길을 꺾고 무기력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화 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여자입니다.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고 그래서 대화의 그 주제를 바꾸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갈까?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볼까? 이런 대화를 하다가요, 갑자기 저번에 그 봤던 귀걸이 살 걸 그랬나 봐요. 자꾸 생각나네, 다시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오늘 회사에서 갈등이 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봉창 두드리는 거죠. 요즘 곱창이 핫하다는데 곱창 맛집을 한번 알아서 먹으러 가자고,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해주지 않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잘하는 여자분들을 남자들이요, 3차원이라고 하면서도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엉뚱한 매력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누구의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엉뚱한 매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가 컨디션이 좋을 땐 이게 엉뚱한 매력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 중심이 없는 팔랑귀입니다. 그 팔랑귀가 그나마 상대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따라주는 팔랑귀라면 좋은데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이런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의 이야기는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에겐 자신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하는 얘기엔 굉장히 팔랑팔랑해서 누가 그러던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남의 얘기를 듣고 상대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요, 흔히 얘기하죠.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증에 아주 진심인 여자분입니다. 요새는요, 제 나이 또래, 저도 뭐 조만간 한갑인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나도 그 SNS 이런데 인증 사진 올리느라고 식사가 나왔는데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트렌디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인증이라는 게 뭐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거든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존재감을 확인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녀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돋보이게 해주는 그 배경이 될 뿐인 거거든요. 연인과 어딜 갔고, 연인과 무엇을 했고, 연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특별함,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안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자기 안에 어떤 특별하게 남들에게 보여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된 이들의 우월감이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날 한두 번 하는 것과 늘 이렇게 인증받는 것에 진심인 것, 이건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 다른 조건 때문에 실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 살았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요, 지팔잔 지가 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건 그래서 한 번쯤 힘들건, 그렇지만 제 영상을 들어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신 여러분은 지금의 저에겐 저의 9분팔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채운다고 가득 차는 그릇이 아니거든요. 시소의 양쪽 끝에 앉아서 서로가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그 균형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이 좀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뭐,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족이 된다는 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특성이 보여지는 여성분이라면 한 번쯤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늘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